급수 사용량의 산출, 이제 물 사용량이라든지 환경 산출, 선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물 사용량은 계절적으로 당연히 여름이 가장 많겠죠. 월별로 그래서 7, 8월이 가장 많고 겨울철에 1, 2월이 좀 적고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날이 제일 많고 또 하루로 봐서는 출퇴근 시간하고 저녁에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씻고 뭐 설거지하는 그 시간 이럴 때가 또 제일 많겠죠. 하여간 어쨌든 물 사용량은 이제 점점 우리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급수 그 사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건물 종류별 급수 인원수를 토대로 급수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구 부하 단위수 FU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위생기구 수량을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사람이 쓰는 그 물뿐만 아니라 공조용으로도 필요한 물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있죠. 냉각탑 같은 경우 계속 물이 증발되니까 그 냉각탑에 물을 보충해 줘야 되죠. 그래서 소방용으로도 또 필요한 물이 있을 수 있겠고, 뭐 기타 필요한 물이 있겠죠. 뭐 조경수로도 뭐 써야 된다든지 어떤 다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물들이 있겠죠. 그걸 고려해서 이제 관경이라든지 뭐 펌프의 용량 이런 것들을 좀 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일 급수량을 산정하는 그 방법을 일단 먼저 그 건물의 종류별 급수 인원수에 의한 방법으로 이제 보면 그 사람이 그 각 건물에 거주하는 그 사람이 1인당 하루에 얼만큼의 물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그 표가 있어요. 기준이 하루 쓰는 물의 양 100에서 200이니까 뭐 이거는 좀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이겠죠. 뭐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으면 용도에 따라 좀 봐야 되겠죠. 100을 볼 수도 있고 200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한 150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일 그 건물에서 쓰는 급수량을 이렇게 이제 산출을 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조용 용수는 냉각탑 보충수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제일 큰 물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공조수만 고려한 건데 이거 외에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좀 봐야 되겠죠.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냉각수로 급수를 그냥 쓰고서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뭘 하면서 세척수 같은 걸로 또 물을 쓸 수도 있겠죠. 꼭 공조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뭐 공조용인 경우에 이제 냉각탑이 대표적인데 냉각탑의 보충수, 압축식 냉동기, 터보 냉동기죠. 터보나 스쿠류. 그러니까 압축식 냉동기인 경우에는 RT당 약 15.6을 리터를 소비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냉각탑에서 보통 수량이고요. 냉동기의 이제 RT 수에다가 냉동기 운전 시간 하루에 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렇게 하면 그 15.6리터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시간당 이제 시간당 15.6리터를 쓴다고 보충해 준다고 보는 거죠. RT당. 근데 이제 흡수식 냉동기인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많아요. 20.7. 이제 일중용이냐 이중용에 따라 요즘 뭐 거의 이중용 많이 쓰니까 요즘 일중용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일중용 같은 거 오히려 조금 더 있고요. 그래서 그 냉동기마다 그 이 냉각 수량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터보 냉동기보다는 흡수식 냉동기가 냉각탑 자체도 크게 가잖아요. 냉각탑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냉각수로 그 보충해줘야 되는 물의 양도 이제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프로세스 용수로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또 보급수가 있죠. 수영장은 지금 이제 풀 최적에 따라서 뭐 이렇게 구하라고 이제 좀 돼 있긴 한데, 그 뭐 엔진용 냉각 수량, 그 발전기나 뭐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뭐 보일러에서 이제 블루다운 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필터나 정수 장치가 많은 그런 데서는 또 그런 거 역세할 때도 나오죠. 보일러도 보일러 대수나 용량이 크다 보면 블루다운 수량도 적지 않죠. 하루에 몇십 톤씩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각각에 필요한
그리고 세척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다 잡아줘야 되겠죠. 시간당 평균 예상 급수량은 앞에서 구한 그 건물 일일 급수량을 그 건물에서 그 근무하는 영업시간이라든지 그 물을 사용하는 시간으로 나누면은 1시간당 평균 급수량이 되겠죠. 소문자 D네요. 대문자 D가 아니고 소문자 D. 오타 났네요. 그 다음에 시간 그 최대 예상 급수량.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요 위에서 구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의 1.5에서 2배. 그 1시간에 평균 요 정도 쓰는데, 그 시간에 최대 쓸 수 있는 양은 일단 평균적으로 쓰는 것보다 약 2배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최대 쓸 수 있는 양을 왜 구하려고 하느냐. 보통은 이게 이제 고가수죠. 담수 용량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고가수 용량을 구할 때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보통 이제 건물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 한 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는 그냥 고가수주로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용량을 잡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 내용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물을 또 밑에서 그 양수 펌프가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양수 펌프 용량이 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 지하 저수조 용량이 보통 일일 급수 사용량의 1배. 예전에는 이게 이제 급수 저수조에 대한 용량이 예전에 급수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뭐 무슨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환경부인가 뭐 그쪽에서 고시돼서 그 된 내용에 이제 이 내용이 좀 있었었는데 수도법 쪽에서는 이제 저수조 설치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만 좀 나와 있고요. 이 용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1일이었다가 그 다음에 1.5일로 바뀌었던 걸로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또 기준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수도법에도 안 나와 있고 그 환경부 그 고시가 그 폐기가 됐더라고요. 이제 다른 법하고 뭐 통합됐다고 해갖고 이제 폐기된 걸로 돼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없는데 그 각 시도에 따라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상수도 그 사업본부나 이런 데서 건물 인허가 할 때 거기서 뭐 저수조는 1.5일 용량으로 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그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냥 일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각 시도마다 이건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1.5일 정도로 그렇게 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그렇고 앞전에 했던 데도 상수사업본부에서 다 1.5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인허가할 때. 그래서 요즘 하여간 단수가 돼도 보통은 1.5일 정도는 이제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약 세대당 1.5톤, 세대당 1.5톤이니까 1000세대 같으면 이제 1500톤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시 최대 급수량이 있는데 순시는 순간적인 시간에 그 최대로 급수해야 되는 양, 물을 사용하는 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 위에서 구했던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의 2배 또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의 3배에서 4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5에서 2배가 됐고 또 요게 또 2배니까 결국 이거에 뭐 몇 배다 이제 그런 맥락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시간 평균적으로 쓰는 급수량의 3배에서 4배 정도 양이 그 최대 급수량인데 이게 바로 이제 급수펌프, 불사펌프일 경우에요. 설계 유량, 불사펌프의 그 유량이 되는 거예요. 공급유량. 뭐 이제 특별히 뭐 어떤 학교라든지 영어관이라든지 어떤 단기간에 이렇게 뭔가 집중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좀 가급적이면 뭐 높게 봐주란 얘기고 뭐 일반적인 건물에서 조금 작게 봐줘도 되겠죠. 예를 보면 학원이나 병원 임대시설이 있는 그
그 전체 바닥 면적이 6,000제곱미터인 건물의 일일 급수 사용 예상량과 저수지의 용량, 급수펌프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옥상에 300RT 터보 냉동기 냉각탑이 있고, 냉동기 가동 시간은 아침부터 야간까지 14시간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인원수는 건물 바닥 면적이 그 6,000제곱미터고요. 유효 면적이 아까 표에서 60%였죠. 0 곱하기 0.6이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당 유효 인원이 제곱미터당 0.2인이었고, 그래서 이 건물에서는 일단 720명이 물을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720명인데, 그 앞에 이제 표에서 보면 100에서 200이었죠. 100에서 200. 100에서 200이었고, 이 건물이 이제 학원이라고 하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뭐, 그 교실 안에 애들이 빡빡하게 앉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720명 중에 100에서 200인데 200리터로 본 거예요. 좀 많이 본 거죠. 그래서 하루 쓰는 물의 양이 14,400리터 이렇게 나왔고요. 냉각탑에서 터보 냉동기인데 300RT니까 아까 300RT에다가 가동시간 14시간 300RT고 터보 냉동기인 경우 압축식 냉동기 경우 15.6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지금 보면 냉각탑 수정 가동률이 있어요. 냉각탑이 항상 풀부하로 100% 부하로 300RT가 계속 도는 게 아니다 보니까 터보 냉동기 그럼 뭐 돌았다 섰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아 냉각탑도 그렇고 50%가 돈다고 본 거예요. 50%도 상당히 좀 많이 본 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하루에 요 냉각탑 보증수로 들어가는 물이 그 32,760리터 32톤이죠. 적은 양 아니죠.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 냉각탑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생활용이 144톤이고요. 14,000리터니까 144톤이고 공조용 냉각탑에서 32.7톤 쓰고 그래서 건물에서 쓰는 건 이제 177톤이고요. 저수지 용량은 이거를 하루 반 견딜 수 있는 용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51 곱하기 1.5 하면 약 265톤의 지하 저수조를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간당 평균 예상 급수량은 그 177톤 하루 쓰는 양을 그 사용시간 14시간으로 나눠서 약 시간당 약 12톤, 12.6톤의 물을 쓰는 거고, 부사 펌프의 그 용량은 요 12.6톤 그거에 3배에서 4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에 3배에서 4배인데 여기서 이제 나누기 60을 해준 거는 뭐 달래 저기가 아니고 이제 LPM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좀 계속해서 이제 시간 단위로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이 시간 단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 단위로 LPM 단위로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누기 60 해준 거고요. 이 이제 학원이다 보니까 4배에서 4배를 적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펌프 용량까지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죠. 펌프 용량, 저수지 용량. 음용수하고 잡용수의 비율이 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음용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잡용수는 뭐 다른 거죠. 뭐 이렇게 양변기나 소변기 이런 위생기구 버려서 쓸 수 있는 잡용수, 조경용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건물마다 약간 좀 비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서는 음용수가 약 3에서 40%, 잡용수가 이제 더 많은 거죠. 양변기나 이런 데서 물 좀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죠. 주택은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뭔가 먹고 숙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먹는 쪽에 들어가는 물들이 설거지도 하는 물도 이제 음용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주택이나 병원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 부하 그 유량을 산정하는 그 내용인데, 급수 관에 그 광경이라든지 장비의 용량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급수의 그 부하 유량, 얼마만큼의 많은 물을 쓰느냐를 이제 산정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이제 부하 그런 유량을 순간 최대 유량, 피크 부하죠. 피크로드라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요거 그 계산 방법에 그 물 사용 시간과 기구 급수 단위 이하한 방법이 하나 있고, 기구 급수 부하 단위 이하한 방법 하나 있고, 기구의 이용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앞에랑 이제 비슷한 맥락이고, 요거는 조금 앞에랑 다르죠. 앞에 건물에서는 이제 건물 면적하고 인원수 가지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서는 급수관 광명 선정할 때는 이제 좀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이제 러프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닥 면적당 사람 몇 명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위생기구 하나하나 이렇게 다 빠져서 광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선정을 해야 되나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 기구 부하 단위 방법에 의한 방법이에요. F에 의한 방법이고요. 뭐 미국의 이제 헌터에 의해서 제한되고 뭐 이렇게 해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공중용 세척 밸브식, 프러시 밸브식 양변기의 부하를 10으로 가정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그 위생기구들을 그 상대적인 양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 그 FU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생기구의 부하 팩터로 이제 이렇게 수치화시킨 거고요. 이게 보기가 되게 간단하고 편해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양변기가 10이고 세면기가 2구 1인데 이게 이제 공중용이 있고 개인용이 있어요. 개인용이라는 거는 뭐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죠. 근데 공중용은 자기 아니어도 뭐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방문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경우 그런 오피스나 이런 데가 이제 공중용이라고 보면 되죠. 같은 세면기라도 이제 그게 훨씬 더 물을 많이 쓴다는 거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니까. 그런 맥락이고,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세면기가 10개다 그러면은 곱하기 그냥 10. 양변기가 10개다라면 곱하기 10.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조가 뭐 주택이다 그러면 곱하기 뭐 욕조가 3개 있으면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계산하기 좀 간단해요. 위생기구 그 수량만큼만 바로바로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유량을 산출하고자 하는 그 배관의 그 각 구간별로 그 배관에 빨려 있는 위생기구의 수량을 집계를 해요. 수량을 세서 여기에 있는 그 FU 값하고 이제 곱해서 그 합계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값을 이제 내라는 얘기고요. 그 값을 구한 걸 가지고 동시 사용 유량 선도에서 동시 사용 유량을 선도해서 읽으면 돼요. 이게 이제 동시 사용 유량 선도인데 뭐 헌터 커브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기구 부하 단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양변기 몇 개, 세면기 몇 개, 거기 그 기구 부하 FU 값 뭐 10, 뭐 2, 뭐 이거를 곱한 거 해서 했더니 뭐 1000이다 그러면 그 기구 부하 단위가 1000이고 그럼 그때 동시 사용 유량이 800 LPM이구나. 그렇게 이 표에서 읽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기부가 이제 적은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을 요게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 지금 240, 250까지 되겠네요. 이만큼을 지금 크게 이렇게 이쪽에 확대를 해놓은 거고요. 요 부분에서 좀 갈라지는 게 세척 밸브하고 이제 세척 탱크, 이거 롯탱크죠. 양변기 롯탱크 타입하고 그 플러시 밸브 타입인데 어느 게 더 많으냐. 보니까 뭐 공용 화장실이나 이런데 대부분의 양변기들이 플러시 밸브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어디 뭐 자기 혼자 쓰는 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 플러시 밸브 안 놓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조용하게 편하게 쓰니까 그런데 롯탱크를 많이 두는데 그 수량들이 봐서 전반적으로 세척 밸브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물상량이 많기 때문에 커브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같은 이제 기구수가 나오더라도 그 유량이 플러시 밸브 쓸 때는 확 내려가는 게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해준 거고, 이거 내용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지금 A에서 E 구간, A에서 E 구간, B에서 D 구간, B에서 D 구간, B에서 D 구간은 결국 이제 이거죠. 뭐 이거 하나만 보면 소변기가 6개예요. 소변기가 6개고 그 소변기 세척 밸브 부하 그 FU 값이 부하 단위가 5예요. 소변기가 5예요. 5. 세척 밸브 타입이니까. 그래서 5 곱하기 6 해서 이제 FU 값이 30이 나온 거고요. FU 값이 30인 경우에 앞에 선두에서 75예요.
FV 값이 30인 경우에 75예요. 75. 75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구간마다 다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C에서 D니까 요 세면기 3개네요. 세면기 3개일 경우에서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 요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구한 거 다 구한 거의 합계, 여기서 구한 거의 다 합계를 또 더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런 맥락으로 해서 그 유량들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에서 D는 고가수적 방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1층, B에서 D는 그 1층하고 2층 것까지 합친 거, 그 다음에 C에서 D는 1, 2, 3층을 다 합친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D가 제일 크겠죠. 그 C에서 D가 380. 그러니까 여기의 광경은 380 LPM이 흐를 수 있는 광경으로 하면 되는 거고, C에서 B는 315. 여기는 1, 2층의 유량이 이제 315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고요. 이게 분당 380 LPM이잖아요. 순간 사용 급수 유량이 380 LPM이니까 1시간당에는 60 곱하기 60 하니까 시간당 22,800리터, 22.8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곱하기 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건물이다라고 하면 하루에 182톤 이렇게 쓴다라고, 여기서도 이제 펌프 용량이라든지 그 저수지 용량을 여기서도 또 산출을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이렇게 산출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이 건물 저수지 용량하고 산정할 때는 이 방법에 의한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표죠. 이거에 의해서 저수지 용량 구하고 하는 거는 보통 그렇게 많이 구하더라고요. 구하는 몇 개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해도 여태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뭐 이거 하나 그거 하나 보면 경향들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거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기구감이 또 값이 너무 이렇게 확 커지거나 뭐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저 앞쪽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그나마 무난하다, 그런 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책에 해놓은 내용들은 몇 가지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 무난한 방법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또 여태 보면 그렇게 다들 설계사무소에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기구 수량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위생기구 수량에 의한 방법도 마찬가지죠. 각 위생기구별로 그 시간당 평균 급수량이 이제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이것도 또 이렇게 표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위생기구 수량을, 사용 횟수를 곱해주면 되죠. 한 번 사용할 때 물을 몇 리터 쓰는지가 밑에 이제 표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일회 사용당 그 대변기 세척 밸브는 한 번 쓸 때마다 13.5리터에서 16.5리터 정도의 물을 쓴다는 얘기죠. 거기에 시간당 몇 회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또 표에 있어요. 시간당 몇 회, 여기 못타놨네요. 횟수. 시간당 6번에서 12번 정도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곱해주면 시간당 평균 급수량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당 그 평균 급수량에 몇 시간을 사용한지 하면 일일 평균 일일 급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이용에 의한 순간 최대 급수량, 이거는 이제 그 위생기구마다 순간 최대 유량이 있어요. 여기 유량이 요 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대변기 세척 밸브는 1분에 그 최대 110에서 180리터 정도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이제 기구 설치된 기구의 수량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사용률이 있는데, 동시 사용률은 뭐 위생기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그 확률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거죠. 한 개는 그냥 틀면 바로 100%인데, 위생기구가 2개일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봐서 뭐 50% 정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위생기구가 많으면, 뭐 예를 들어 이제 100개 정도까지 가면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0% 정도가 동시에 이렇게 작동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시 사용률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곱해주면 그 위생기구 이용에 따른 순간 최대 급수량, 유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표마다 그렇게 한 번 쓸 때 몇 리터 쓰느냐, 그 다음 한 시간에 몇 번 사용 조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최대 몇 LPM의 물이 흐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접속 그 광량은 뭐 최소 얼마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다 표로 되어 있고요. 동시 사용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량 산출 예를 한번 잠깐 이것도 보죠. 세면기가 155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회 사용할 때 10리터, 세면기가 1회 사용할 때 10리터죠. 1회 사용할 때 10리터를 이제 보고 1회당 사용횟수가 6에서 12회. 세면기 1시간당 사용횟수가 6에서 12회. 이렇게 돼 있죠. 6에서 12회. 그래서 1시간당 사용 수량은 요거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곱하면, 155 곱하기 10 곱하기 6 하면은 9,300이 되고요. 12를 곱하면 18,600리터 시간당 그렇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이걸 다 더하면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쪽 계통의 배관에서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시간당 급수 사용량을 좀 이제 구해보면, 이게 이제 위생기구 수량이 한 500개 정도 되니까, 동시 사용률을 이제 33% 본 거예요. 여기 이제 동시 사용률, 일반적인 기구들,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지금 30% 본 거고요. 이 대변기가 주로 많이 있을 때는 이제 10% 정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변기는 뭐 계속 사람들이 뭐 생리현상에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기구들, 싱크대나 뭐 세면기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렇게 쓰고 뭐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동시 사용률이 조금 높죠. 대변기보단.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구하고 거기에다가 하루에 쓰는 시간 구하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을 여기서도 이렇게 곱할 수도 있어요.